산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0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5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을사월 을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을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을일간이 되겠습니다. 을일간,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어저께 간목과 같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목은 나무가 되겠고 온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나무이면서 그죠? 온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다라고 했고요. 오늘 을목은 똑같은 나무의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을목은 음에 해당이 되는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양목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진취적이고 좀 동적이면서 큰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은 큰 나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반대로 음의 개념은 작고 부드러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라고 볼 수 있으면서 간목의 성질이 단단하고 좀 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개념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오동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좀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 반면에 작은 풀이라든가 야생초라든가 아니면 쑥이라든가 냉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봄나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봄나물들 다 을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좀 좋게 표현하면 화초 같은 개념, 난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을목일간이 사주가 안 좋으면 이제 약간 잡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작은 들풀 같은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주 배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좋은 화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한 들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간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큰 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간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썼습니다.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라고 하는 것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철로서 철골 구조라든가 철로서 배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죠. 옛날에는 단단한 재질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철기 시대부터 철을 써 왔지만 그거를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철을 그렇게 단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다 나무를 가지고 목재로서 나무를 줬죠.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경우도 기둥이라든가 대들보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져. 그래서 그 간목, 그 나무가 바로 이 간목인 것이고 동량의 지목으로서 그렇게 큰 집이라든가 큰 배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를 가지고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같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작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을목을 가지고는 제목으로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 목과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의 을목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는 없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정화를 쓰는 것이 간목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을목은 관사를 많이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을목은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제가 이제 항상 을목을 설명할 때 병화개수를 설명하면 선생님 그럼 경금은 필요 없고 신금은 필요 없고요. 무토는 필요 없고 기토는 필요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병화개수가 관건이 됐을 때 병화가 약하면 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니까 다시 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용신인데 개수가 약한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개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을목이 예를 들어서 해자월에 태어나가지고 임수가 많아졌을 때는 그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질 때는 무토로서 그
수를 갖다 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에다 두고요. 나머지 글자 사주의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를 배합할 때 가장 쉬운 것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더욱 쉬운 거죠. 을목은 병화개수를 위주로 쓴다.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쓰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 안목, 이것이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 그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어떤 글자가 더 필요하고 어떤 글자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원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절기는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입하라고 하는 것이 지나야지만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 넘어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월부터는 3개월 동안 5, 4, 5, 미월 3개월 동안은 일단 계절은 여름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굉장히 뜨겁고 고온하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사막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빠르고 기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죠. 40도, 50도까지도 올라가서 너무 뜨거운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동물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오묘를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막을 생각하시고, 이 사막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된다. 물이 없는 4월, 물이 없는 5월, 물이 없는 미월은 결코 사주학적으로 좋은 사주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현상적으로 봐더라도 예를 들어 4, 5, 미월의 여름에 한 석 달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뭐 가뭄 들죠. 농사 망했죠. 그다음에 그러면 쌀값 올라갈 것이고, 쌀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가뭄이 든다라고 하면 아마 국가적인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선조 때만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아서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세종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4, 5미월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죠. 4월은 화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5월은 화의 제왕지가 되니 4월, 5월이 가장 화가 왕한 그런 계절인데, 오늘 태어난 일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일간이 되죠. 을목일간, 을목은 목인데 4월의 목은 여기가 어떻게 포태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은 사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이제 묘지가 되죠. 물론 음포태를 쓰시는 분들은 선생님 목이 왜 4월이 병지가 됩니까? 그거 틀렸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왕쇠를 논할 때만큼은 음포태를 쓰지 않고 양포태를 쓰는 걸로 하는 것이 더욱 왕쇠를 보면은 더욱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월은 공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병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약하다. 사람으로 치면 한 60대에서 70대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단순한 신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묘진월의 목은 왕했던 그 때를 지나서 4월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겉은 좀 화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파리가 좀 많아져 있죠. 꽃도 살짝 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매우 허해져 있는 외하 내빈의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월은 뜨겁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을목 입장에서, 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있어줘야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인성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는 수가 되겠죠. 그러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임수를 좋아할까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 보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그래서 4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이 인성인 개수를 얻어야지만, 개수는 제가 개수 설명할 때 우로수와 같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이죠. 임수는 뭐 대수 내지는 강호수와 같아 가지고 강물이라든가 냇물을 우리가 길러다가 을목을 갖다 받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수는 좀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과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4월의 을목이 개수를 얻었죠. 물론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정인이 좋고 뭐 편이다 나쁘다라고 해서 선생님 정인인 임수가 더 좋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육친론에서 봤을 때 정인과 편의를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배웠다 뿐이지, 을목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을목의 입장에서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욱 좋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을목이 4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보면 좋은데, 개수는 을목은 4월에 이제 병지가 돼서 약하지만 수는 4월이 되면 얘가 바로 절지가 되죠. 절지. 그래서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하고 원령 자체가 너무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작은 물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증발되고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 개수의 근원 수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를 얻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이라든가 이런 금을 얻어서 금이 수를 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간목 설명할 때는 경금을 치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을목 같은 경우 제가 관살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을목이 관살을 쓰는 경우가 언제냐면 바로 4월이라든가 5월, 미월 같은 때 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관살인 경신금이 이렇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을 보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좋지 못합니다. 이 경금, 신금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수를 생하려고 하는 용도로서 내가 필요한 것인데, 내가 수가 없다라고 하면 경신금을 쓰면 오히려 금은 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는 상태에서 경신금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관이 왕하더라도 왕하고 관살이 왕하더라도 이 인성이 있어서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일간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수가 없는 관살은 을목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목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을목은 개수, 경금, 개수, 신금을 써야 되는데 반드시 뭐니 써줘야 된다? 개수는 있어야지만, 이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에서는 개수를 얻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짜임새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주의 격국을 보기 위해서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알고요.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보는 것인데, 일단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고 해서 체음 용량의 하나가 되겠고, 사화는 그래서 양화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를 생하는 것인가, 일간이 내가 생하는 것인가, 아생자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식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상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 상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이 되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은 음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이는 상관의 상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령 자체 화가 왕하고 그 다음에 을목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이는 진상관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목화진 상관격이 되겠죠. 목이 일간이 되겠고, 화가 상관이 돼서 목화 진상관 격인데,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이기 때문에 설기태과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목화 진상관격은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상관격은 반드시 인성을 얻어야지만 좋은 국세가 될 수 있고요.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는 그거를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 격이다라고 봅니다.
목과 진상관격의 의미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진상관격의 개념이 되겠고요. 상관폐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관격이 인수를 얻었기 때문에 중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상관폐인격이죠. 그러니까 4월의 을목이 개수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사에는 지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가 있고요.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정제가 되는 겁니다. 무토는 그래서 정제격이 되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4월의 을목 일간이 약해서 상관도 감당을 못하는데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투출되어 있죠. 그리고 왕토가 됩니다. 약한 을목이 건토, 여름에 물이 없는 4월에 무토를 보게 되면 을목이 바로 고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 경금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을목 자체가 약한데 화가 왕하면 이 화는 일간 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글자가 되겠고 얘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죠. 극과 설이 교차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극설교집 또는 극설교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극설교집, 극설교가 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일간이 약한데 어떤 놈은 나를 때리고 있고 어떤 놈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있고 극설교집이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역시나 무토가 투출하든 경금이 투출하든 병화가 투출하든 중요한 것 4월의 을목은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어떻게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목이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을목이 약했을 때 인목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원령 자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월에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을목이 인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을목이 튼튼해진다 하더라도 4월에 물이 없으면 튼튼한 을목이 말라 죽든 빈약한 을목이 말라 죽든 고사하는 것은 어떻다? 똑같다. 중요한 것은 일간의 뿌리가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넣는 것이 급선무다. 월간에 을목 투출되어 있죠. 을목이 을목을 보면 또 뭐 어떤 분들 같은 글자가 많아지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글자가 많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잖아요. 그럼 임수로서 나를 생존해 줘야 되는데 군더더기 식구가 많은 것이 안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 을목이든 이 임목이든 이거는 일간 을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목은 뭐가 되냐면 목분비회가 되기 때문에 이 을목이든 이 임목이든 물이 없으면 불에 타서 날아갑니다. 불을 더 생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4월에 오히려 이 친구들이 있으면 좋지 못한 것이 물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로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또 임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수가 아니라 개수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그래도 뭐 꿩 대신 닭이라고 개수 대신 임수 있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기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금은 사를 끌어당겨서 원래는 사유, 축, 삼합이 되죠. 그래서 금국을 이루는 것이 되는데 축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유, 반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유 반합 그래서 준삼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력이 있어서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임수가 통근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금이 있으면 수를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연에 뿌리를 둬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유금이 지지에 을목 밑에 이렇게 금이 있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좀 좋지 못합니다. 을목이 화초가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 밑에 면도칼이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나마 이제 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이 수마저 없었다라고 하면 을목은 매우 힘들었겠죠. 뜨거운 열기가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은 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수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환경이 임수로 인해서 조금은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임수를 파극하는 운, 예를 들어서 무토운이 온다거나 아니면 정화운이 오게 되면은 임수를 갖다 파극하고 임수를 갖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운이 아마도 가장 안 좋은 운이 될 것입니다. 무토, 정화.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자수를 얻었죠. 금은 수를 생할 수 있지만 통근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병자시를 얻게 되면 임수가 자의 통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뜨거운 여름에 병화 투출됐으니까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수를 얻었기 때문에 병화 투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가 없을 때 4월에 병화 투출하면 이거는 뜨거운 여름에 기온이 더 올라가서 을목이 말라 죽을 수 있지만 수가 이 정도 뿌리도 있고 생도 받는 임수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는 병화가 투출하면 오히려 좋다. 왜냐하면 여름이라 하더라도 화분이 햇볕을 보지 못하면 잘 크질 못합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있어야지만 나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죠. 그 전제는 당연히 충분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햇볕이 있으면 그 나무라든가 화초가 성장을 하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 햇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고, 또 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만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화초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병화가 투출되는 것은 그닥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병술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거는 임수가 약한 거예요. 선생님, 사유회금에서 임수까지 생해주게 되면은 이거 금도 왕해서 임수가 왕하지 않습니까? 라고 보는데, 병자시에 자수가 있는 상태에서 금이 수를 생해주는 것은 임수가 굉장히 왕해질 수 있지만, 요거는 병수시가 되면 핵심은 살짝 말로 사유회금한다 하더라도 이 유금은 물기가 없는 금이잖아요. 지지로 신금은 임수를 가지고 있는, 끌고 있는 그런 금이지만 유금은 그야말로 순수한 금이라서 임수가 통근될 수 없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하고, 이것도 술토도 마른 땅이잖아요. 건토. 그러면 오히려 건토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의 습기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자하고 병수라고는 똑같은 병화 투출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가 있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무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격은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무토가 투출하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임수를 써야 되는 것인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파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당치 못하다. 중간에 을목이 있으니까 얘를 제한다. 을목은 무토를 제할 힘이 매우 부족하고요. 지지에 있는 임목 두 개를 가지고 무토를 제한다.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을 극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천간에 있는 것들도 지지에 있는 것을 극하지 못하죠.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임수를 파극하는 것을 막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이렇게 신금운이 오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렇게 통관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무토는 반드시 임수를 파극하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제극인이 되는 거예요. 제극인.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파극하게 되니까 이거는 탐재파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이렇게 재성이 문제돼서 인성이 깨지는 사주는 뭘 하면 안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를 탐하느라고 내 밥줄 끊어지는 거고요. 유흥오락 즐기다가 내 밥줄 끊어지는 것이고, 주색 잡기 하다가 내 밥줄 끊어지는 것이 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 주식 투자한다고 돈을 이빠이 빌려서 투자해놓고 주식값 뚝 떨어지면 빚더미에 닿는 그러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기묘 같은 경우는 묘유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하고, 기토가 임수를 파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탁수가 된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요 기토 같은 경우는 을목이 능히 이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 아닌 기토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거는 묘유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경진신사지. 자, 임수를 생각해서 경신금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사유에 내지는 기묘합금에 경금 투출하죠. 이거는 반드시 얘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 이렇게 있는 것은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합을 하기 때문에 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탐합 망생이라고 해요. 망생. 그러니까 이거 경금이 투출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만약에 경금이 연에 있고 뭐 수가 시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렇게 일간하고 붙어 있으면 얘가 임수를 생하지 않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 경금이 얘하고만 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또 합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경진씨는 조금 탁한 사주가 되겠고요. 신사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신금은 합을 하진 않겠지만 임수를 생하려고 하겠지만 먼저 어디로 갑니까? 을목을 극하고 임수를 생하러 가죠. 그리고 이 신금이 먼저 을목을 극했을 때 임수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신금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을목이 반드시 신금에 의해서 큰 상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생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임수도 있고 신금도 있지만 위치가 썩 좋지 못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또 투출되어 있죠. 뭐 이렇게 물이 을목은 개수를 좋아하는데 임수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 뭐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운 갔을 때는 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경자대운, 기해대운이라든가 뭐 신의 임자대운 갔을 때는 오히려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임수 같은 게 한 점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두 점이 있게 되면은 이제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지금 뭐 태어난 사주 원국은 모르겠지만 대운이 바뀌었을 때는 조금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시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등락개갑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내 을목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굳이 뭐 등락개갑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는 병자시 같은 경우는 자수였지만 이거는 신금이죠. 신금 안에는 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유회금에서 생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신금 하나 얻어서 임수가 통금 뿌리를 얻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름인 4월이지만 이건 금수가 왕량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금수운 가게 되면 너무 금수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실은 잡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잡는다라고 하면 병자시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좋으냐면 얘는 금수운 갔을 때는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병자, 병술,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둘 중에 하나 정도 병자라든가 병술 같은 경우는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좋겠고 정의 정축은 제가 봤을 땐 특히 정축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지지 완전히 금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된다. 선생님 수를 생기시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지만 금이 이건 너무 많아요. 을목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정화가 있어서 사유뿔을 둔 정화 투출해서 이제 금을 갖다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지언정 이거는 땅 밑에 뭘 가지고 있다? 지뢰를 묻어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 병술시 정도가 제가 봤을 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